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 굿모닝을 쓰고 있는 굿모닝입니다. 예, 채널명을 새롭게 바꾸고 나서 처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어, 주제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동안 굿모닝 트러커라는 트러커 관련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는 그 주제를 벗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굿모닝 트러커가 아닌 세상 밖으로, 예, 라는 채널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명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좁은 곳에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는 어, 50 먹은 아저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요즘 가뜩이나 정치다 뭐다 항상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도 이민자로서 오랜 기간 살아왔지만 이민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 채널은 죄송하게도 이민을 다루는 이민 정책이나 어떻게 하면 이민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다루는 채널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제 채널과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저는 단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민 사회 속에서의 생각들, 생활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민을 알려주는 채널보다도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외려 좋은 얘기보다 어쩌면 제 자신도 부끄럽게 될 수 있는 얘기들로도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제 채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로 살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예, 모닝입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처음 주제로 어떤 거를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로도 비춰질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하지만은 정말 이민이나 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모습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방송을 제작하게 됐고요. 어, 그동안 굿모닝 트러커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제 채널에서 일어났던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민 사회 안에 참 민낯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거를 부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 설마 오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정말 대단하거나 잘나신 분들이라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생활을 위해서 뭔가 좀 나아진 삶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라면 제 채널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지만, 아메리칸 드림 그럼 보통 미국을 얘기하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생활권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국경을 하나 맞대고 있고 서로 물류가 오고 가고 있고요. 자유롭게 왕래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의 실상을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민에 가면은
뭔가 좀 그 TV 속에서 비춰지던 모습, 영화 속에서 비춰지던 모습, 그런 거에 뭔가 좀 여유로운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바뀌셔서 현실을 보시면서 아, 요건 아니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다른 생활 속에서 좌절도 오고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래서 후회하는 시기도 있고요.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삶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뭐 다큐멘터리나 TV 이런 프로그램에 짤막짤막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이민이라는 게 이 속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과연 내 존재감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이민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까요? 제가 사는 캐나다는 대부분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이민 오는 방식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로도 다르고, 그런 와중에 좀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똑같은 돈을 액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분들은 이민을 오실 때 뭔가 나한테 달라지는 삶을 공유하고자 이민을 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왔을 때는 자꾸만 남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제가 그동안 봐오면서 한인사회는 특히 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 스스로는 그것이 뿌듯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밖으로 대놓고 그 뿌듯함이 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또 내세워서도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비춰지는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돌아도 볼 겸 저 역시도 분명히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집에 자주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며칠씩 있다 들어가는 장거리 운송을 하는 트럭커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으면서 느꼈던 거, 물론 다른 사람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제 채널에 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길게는 뭐 일일이 제가 살아온 일구수일투족을 담을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가 생각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앞으로 이민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민은 그동안 제가 살아온 과거를 다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게 모든 게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노력과 이런 거는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학벌, 뭐 그동안 살아서 인맥,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민 오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영주권이라는 거, 투자 이민도, 영주권도 종류가 많죠. 투자 이민에서 오는 방법이 있고, 뭐 독립 이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민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민은 관련된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민법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직접 그거는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뭐 조금 티끌이라도 쬐끔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도 컨셉을 바꿔서 새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집니다.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민을 떠날 때는 정말 많은 꿈을 꿉니다. 저 역시도 한국을 떠날 때 너 이민 왜 가? 너 왜 외국에 가 살려고 그래? 그러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로 Changing my life.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꽉 막힌 공간 안에서 뭔가 좀 여유를 찾고 싶어서 떠나오는 길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풍족하신 분도 있고 뭐 직장이 다 돼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가끔 우리 그런 거 봅니다. 이렇게 뭐 TV 프로나 이런 데서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박찬호나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다가 연봉 협상도 잘 되고 히트가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꿈을 이루면서 주전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뭐 널따란 저택에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죠. 세금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게 공존을 할까? 과연 잘 산다는 거는 내가 풍족해야만 잘 사는 것일까? 이민사회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오고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은 그거만큼 행복한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업용 운전을 했었고요. 뭐 다른 일도 했었고요. 근데 이 북미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보다는 나아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일하기는 좋아요. 왜? 막히는 길이 없잖아요. 뻥뻥 뚫린 길을 달리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불편한 모습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한국 음식을 파는 데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근데 한국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차를 세우고 기사 식당이라는 데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편함. 그리고 이제 이 장거리를 다니다 보고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집에 자주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딱 그거예요. 이민 살면서 내가 이거를 얻고자 한다면 이거를 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벌이가 돼야 되죠.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에서 해방이 돼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내 몸이, 내가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해서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그거를 이루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탈출구잖아요. 잠시 외국에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것도 그렇고 경험 삼아 유학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곳에 살게 됩니다. 남아서. 근데 여기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죠. 자,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들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젊은 친구들은 영어도 잘하고 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 와서 뭐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을 정도로 뭐 발음도 안 되고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 세트 메뉴 넘버 원 프리스 뭐 그 정도, 그게 다예요. 담배를 사러 가도 제대로 못 알아듣으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삶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내 스스로가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가장 서글픈 현실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노동자.
대부분 이민 정책들이 보면은 뭐 부족한 일자리에 사람을 모집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그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를 받는 겁니다. 일할 사람을.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5년 전, 15년 전쯤 된 거예요.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이민 관련, 이사친 관련, 이민 이사친 관련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런던에, 제가 사는 곳은 토론토인데, 2시간 거리에 런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 오신 분들 한국에서 온 짐을 배송을 해주고요. 그 다음 1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와서 그 짐을 직접 싣고 조지아주까지 대략 거리는 토론토에서 1500km 정도 되겠네요. 그것까지 직접 짐을 싣고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민을 오실 때 그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냥 남편분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가족들이 이주공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애들을 학교를 유학으로 보내면은 2년 거주하면은 조건부 이민 승인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역 활성화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유학생으로 오지만은 학비가 면제가 되고 그냥 집을 얻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원래 목적은 미국에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 이민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두 군데를 걸쳤는데 캐나다가 먼저 돼서 한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캐나다로 먼저 랜딩을 하신 거죠. 근데 캐나다에서 랜딩하고 생활하던 중에 미국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이민을 하는 거는 닭 공장이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닭 농장 안에서 닭을 잡아서 통조림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기계화로 된 데서 닭을 잡아서 냉동 닭을 갖다 이렇게 닭을 갖다가 털을 뽑고 이런 거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냥 그런 모습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닭공장에 가신다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된 얘기는 아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노동이 아무나 할 수 없대요. 그 냄새와 그 매일 보는 모습들에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티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이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닭 공장에서 2년을 일한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금도 닭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년을 참고 버티기 위해서 닭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참아서 영주권을 받고요. 자녀들까지 다 영주권 혜택을 받은 다음에 과연 그분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저 과정을 끝난 다음에 그 힘든 거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일은 뭘까요? 자, 반대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노동을 하고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은 사람들 별로 안 사는 곳에 모텔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저소득으로 일을 하면서 2년 3년의 시간을 버티면서 영주권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워킹 퍼밋이라는 것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어지거든요. 물론 직업군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는 그것까지는 설명을 몰라요. 그건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한국에서 뭐 20살에 오신 분들, 30살에 뭐 20년, 30년 동안 내가 쌓아온 노하우는 다 없어져요. 또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가족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TV 속에 펼쳐지는 모습, 뭐 거대한 사업가가 됐다는 둥, 뭐 정말 뭐 슈퍼마켓을 하면서 잘 산다는 둥, 세탁소를 한다는 둥,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뒤에 감춰진 모습은 너무 서글픈 현실들이 많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